4월 18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OECD 2월 물가 상승률은 7.7%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연방 토지에서의 시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20일까지의 조건부 제로 코로나 달성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가 18일부터의 상하이 공장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마리우폴에서 우리 군을 없앤다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이사회가 경영권 방어책을 가동했습니다. 디디 추싱이 내달 미국 증시 상장 폐지 여부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미국 전력업체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지난 한 주 시장은 미국의 3월 PPI, CPI 등 경제 지표와 또 계속되는 금융주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 P&G, IBM, 테슬라, 넷플릭스 등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소식을 주시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부활절로 휴장을 했었죠. 오늘은 지난주 시장 점검과 또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들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한 주 3대 지수 모두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0.38%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연준의 빠른 긴축 우려와 함께 무려 3.93%나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에서는 지난 금요일 국채금리가 크게 치솟았지만 연준위원회 매파적 발언과 함께 금융주 섹터의 하락세가 눈에 띄며 2%대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주간 단위로도 2.13%, 2.39%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탑10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가한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기술주들이 지난주 3에서 10%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아마존 한 주간 3.85% 내렸는데요. 이와 별개로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가상화폐 시장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NFT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현 상태를 진단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스타벅스와 아마존에 이어서 애플 또한 매장 근로자들이 노조 결성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16일 워싱턴 포스트는 애플의 뉴욕 맨해튼 지경 오프라인 매장 직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 지난주 동안에는 3.98% 내려서 $165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한편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이 내놓을 성적표에 따라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또 크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6.8% 내려서 $1,000 아래 떨어졌고 이어서 넷플릭스는 5.8% 내려서 $341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월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아서 하루에 주가가 20% 이상 급락한 바 있는데 올 1분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구독자가 감소했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서학개미들은 어떤 ETF를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요? 오늘은 서학개미들의 장바구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 ETF 시장에 유입된 자금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었는데요. 2021년에 약 7,300억 달러 규모를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ETF 시장을 향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ETF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TQQQ인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입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ETF를 고를 때는 AUM, 그러니까 운용자산 규모를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운용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TQQQ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56억 달러이며 운용수수료는 0.95%입니다. 한편 TQQQ는 올해 기술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게 내렸는데요. 올해 들어 약 43% 내렸습니다. 다음은 티커명 쏙3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3X 쉐어스입니다. 디렉시온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 30개를 3배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운용자산 규모는 약 52억 달러이며 운용수수료는 0.96%입니다. 상위 보유 기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이 이름을 올렸고 주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쏙슬 역시 올해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올해 들어 62% 하락했습니다. 3위는 티커명 SPY, 스파이인 SPDR S&P 500 ETF 트러스트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는 미국 내 운용 규모가 가장 큰 ETF인데요. 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장된 ETF입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약 4,101억 달러인데요. 운용수수료는 0.09%입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애플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파이는 올해 들어서 약 7% 내렸습니다. 다음은 티커명 QQQ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ETF 중 하나인데요. 운용수수료는 0.20%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유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비중이 12%로 가장 높고요.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10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형주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약 14%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은 티커명 BULG, 불지인 마이크로섹터스 빵앤이노베이션 3X 레버러지드 ETN입니다. 몬트리올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빵주를 포함해서 총 15개 종목의 3배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슬라, 애플, 메타, 인텔, 아마존 등을 6.67%의 같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형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수수료는 0.95%이며 올해 들어 약 61%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ETF 알아봤는데요. 3위에 이름을 올린 스파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술주를 추종하는 ETF였습니다. 그만큼 서학개미들의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굳건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또 탑5 종목 중 무려 3개가 3배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였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구조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가 올라와 있는데 트위터가 적대적 M&A 시도에 포이즌 필을 가동했습니다. 또 스티펠은 트위터를 이제는 매도해야 될 시점이라면서 머스크발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TSM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심화되면서 대만과 중국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트위터 쪽 상황, 현재 포이즌 필,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이 수단까지 트위터 이사회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100%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의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나머지 트위터의 지분 전부를 한 주당 54.2달러, 하나로는 약 66,530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43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7,825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자금보다 훨씬 많은 2,500억 달러지만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를 전부 현금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따른 경영권 약화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보유자산 매각 대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미 지난해 8월 기준 테슬라의 보유 지분 8,800만 주에 대한 개인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빌려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머스크가 인수 파트너를 모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논의 중인데요. 트위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버레이크와 엘리엇 매니지먼트, 세일즈포스, 그리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낸다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머스크의 편에 선다면 이번 M&A의 자문을 맡은 모간 스탠리가 일부 융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트위터는 최후의 방어 수단을 펼쳤습니다. 머스크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포이즌 필을 시행했습니다. 이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을 미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주들이 이를 통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지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나선 입장에서는 지분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능한 경영진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독약이다라고 불리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트위터는 주주들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트위터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제한까지 막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위터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NFT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익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MC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로 영화 티켓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애플의 노조 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매장에서 이미 서명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돌아와서 아마존의 이번 발표, 사실 NFT 사업이 이제 작년에는 좀 정말 호황이다, 정말 큰 성장을 이뤘지만 올해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이 가상화폐와 NFT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전해주시죠. 네,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가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앞으로 NFT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NFT 업계가 호황을 이루면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도 NFT 판매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 겁니다. NFT는 이미지와 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작품에 블록체인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한 기술입니다. 이 무한 복제가 가능했던 기존의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을 부여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NFT의 주요 결제 수단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마존 입점 업체들에게 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우리가 전부 감내할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부담도 커집니다. 아마존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멤버십 연간 수수료도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두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제시는 아마존은 3년 동안 이룰 성장을 15개월 만에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물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월가는 아마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가고 있는데 아마존이 이번 결정으로 과연 어떻게 좀 주가 회복에 나설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이 이르면 금주부터 부분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또 번스타인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인플레이션 심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이제 코로나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봤는데 돌아와서 테슬라 이번 조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지난달 한 28일부터 지금 3주째 공장 이제 가동 중단에 들어갔는데 이르면은 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부분 재개를 할 수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중국의 상하이 공장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부분 재개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해당 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뒤 즉각 투입되는 근무조에 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근로자 1교대로 생산을 시작한 뒤에 4월 말까지 2교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언급된 4월 말까지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산 상황에 따라서 공장 가동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가 락다운 조치에 들어간 지난달 28일부터 3주째 현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해온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손실은 약 44,100대고 미국 공장을 포함한 테슬라 전체 분기 생산량의 무려 14.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 테슬라 역시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과연 이번 소식이 주가 회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고 또 짐 크레이머, CNBC의 대표적인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는 중고차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OECD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공개됐는데 7.7%로 집계되면서 31년 만에 걸프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돌아와서 레리 서머스의 이번 발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또 경고의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레리 서머스는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봤습니까? 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서머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향후 2년 이내에 경착륙할 가능성이 무려 3분의 2 이상일 수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서머스는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역사상 인플레이션이 4%를 넘고 실업률이 5%를 밑도는 상황에서 2년 이내에 경기 침체를 피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JP모간과 골드만삭스는 최소 2개 분기 동안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JP모간은 현재 미국의 성장 기저가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높은 고용률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신용카드 결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습니다. 시티그룹도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한 표를 던진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의 위원들 그리고 경제부 장관들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높다. 미국이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반면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괜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래 투자자의 가상화폐 매도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이 앞으로 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스리랑카가 IMF가 협상을 지연했다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항공권이 올해 초 대비 40% 가까이 올랐는데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유가 급등 사태가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돌아와서 비트코인 소식 오늘도 코인 여신답게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이 약화될 것이다. 좀 걱정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 이슈로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고래 투자자로 불리는 거액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예측되면서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1만 비트코인, 즉 4억 1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수가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옮기는 것은 매도를 위해 비트코인을 거래소 등으로 옮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최소 4명의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가 각각 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기 공급을 늘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고래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매도와 매수 사이의 감정을 측정하는 가상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28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 비트코인 시장이 과매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극도의 공포와 부정적인 감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줬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저점을 찍은 뒤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나스닥 지수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많이 좀 떨어진 상태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제일 빠른 소식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올 1분기는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어닝 시즌답게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고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것 같은 실적 기대주 살펴보겠습니다. 비스포크 투자그룹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6개의 실적 기대주를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입니다. 네, 반도체주의 매도세와 함께 ASML의 주가는 연초 대비 25%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ASML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매출 성장률을 11%로 제시했습니다. 비스포크 투자그룹은 올해 ASML의 시총이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ASML의 시총은 2,279억 정도고요. 이 2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셈입니다. ASML은 현지 시간 20일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확률, 즉 EPS가 예상치를 상회할 확률은 79%에 달하고요. 실적 발표 후 0.87%의 주가 상승을 평균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다음은 할리버튼입니다.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하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올해 들어 주가가 78% 급등했습니다. CNBC는 할리버튼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종목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리버튼은 현지 시간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EPS가 예상치를 상회할 확률은 82%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입니다. 이번 달에만 주가가 15%가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36%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 정도는 92%였습니다. 또 실적 발표 후 주가는 1%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3개 종목 더 살펴보시죠. 3개 종목 모두 현지 시간 21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금융회사 SVB 파이낸셜, 티커명은 SIBB인데요. 올해 들어 주가가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정도는 90%로 집계가 됐고요. 실적 발표 10번 중 9번은 EPS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 상승률은 선정된 6개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데 2% 가까이 상승해줬습니다. 트랙터 서플라이는 미국의 농업용품 소매 업체입니다. 티커명은 TSC콤인데요. 이 트랙터 서플라이는 농부나 목장주들이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고 말이나 가축, 또 반려동물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정도는 75%로 집계가 됐고 실적 발표 후 주가 상승률은 1.4% 정도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철도회사 유니온 퍼시픽인데요.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 달에는 10% 가까이 빠졌고 또 올해 들어서는 2.3%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정도는 84%고요. 또 실적 발표 후 주가는 0.78% 정도의 주가 상승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가가 선정한 6개의 실적 기대주를 살펴봤는데 이번 실적도 과연 시장 기대를 뛰어넘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도 간단히 살펴보고 가시죠.
현지 시간 18일 월요일에는 대표적인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찰스 슈왑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19일 화요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존슨앤존슨과 로키드 마틴 그리고 IBM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수요일에는요 대망의 테슬라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AT&T와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기대주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